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선인이 결정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4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 결과에 불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미국민들의 달라진 표심과 함께 대선 과정에서 펼쳐진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미국 대선 결과 실시간으로 생방송 과정에서 네.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참 이렇게 대선 개표 결과를 네네. 이런 식으로 전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던 것 정말 같아요. 네. 이거 뭐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아니라 네. 이거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정말 그러니까요. 큰일이야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개표 방송을 중계를 했었습니다. 일단 바이든 당선인 이렇게 네.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공식적으로는 이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63년에 이제 미국 연방법이 발효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GSA라는 연방 조직이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해서 정권 인수팀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GSA에게 실질적인 대통령 당선인 확정 권한을 부여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정권 인수팀이 인수 활동을 하려면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예산 조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8일까지 GSA가 아직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이라고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요. 바이든 네. 측 인수팀이 연방정부와의 접촉도 못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라고 폴리티코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요. 불복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대선 결과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면 당선인 확정을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유예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2월 14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당선인 호칭이 공식 부여가 되는데 지금 언론들이 대통령 당선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그 관례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승자 확정을 미국 언론에서 판단을 해서 공표를 해왔기 때문에 언론들은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로 보면은 12월 14일 올해는 네. 12월 14일이잖아요. 네네. 그때 선거인단이 모여서 네. 대통령을 선출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공식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되는 거지만 네. 뭐 대통령 임기는 시작되는 건 아니더라도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이전에는 전화를 걸어서 네. 상대 후보한테 내가 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렇죠. 승복하면 그럼요. 그럼 그냥 그때부터 끝나는 그렇습니다. 건데 승복을 안 하니까 지금 네.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계속 버티면은 강제로 백악관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도 네, 나오는데. 인터뷰 시간에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했던 팀이 비밀 경호국이거든요. 네. 그 부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밖으로 이렇게 들어서 내쫓는다는 거죠. 그 제거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경호원들의 손에 끌려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가 1월 20일 낮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취임식이 열리니까 새로운 네. 대통령, 부통령이 이제 선포가 되니까 이제 전임들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권력 이양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1월 20일 정오 직전까지는 경호를 하다가 만약에 네. 안 나간다 그러면 정오 직후부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내쫓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정산한 모습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7,500만 표 이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7,100만 표 이상을 얻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꿔보면 50.6% 대 47.7%입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죠. 얼마 네.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바이든 당선인이 얻었는데
7천만 표를 넘긴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패배했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7천만 표 이상을 얻었잖아요. 7,100만 표.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4년 만에 선거 결과에 불복한 첫 번째 대통령 그리고 28년 만에 연임에 실패했고 재선에서 패배한 미국 역사상 11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예요. 비록 잠정치긴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최소 1억 5,980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투표율이 66.8%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2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사전 투표가 벌써 1억 명을 넘어서 이것도 역시 역대 최고치였고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1942년 11월 20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미국 나이로 77세입니다. 내년 취임 시점에는 78세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79세죠. 네. 80세쯤 되는 거 아닌가요? 42년이니까요. 네. 예. 미국 역사상 예. 최고령 대통령이 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첫 번째 여성 부통령, 첫 번째 흑인 부통령, 어머니가 인도 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아시아계 부통령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 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요. 더글러스 M. 호프 변호사는 첫 번째 세컨드 젠틀맨이라는 그 별명이 아니라 호칭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네. 이유를 한번 좀 분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승리라기보다는 트럼프의 패배다. 이런 의미를 더 많이 언론들이 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지금 7,100만 표 이상이 나왔다는 건 지금 굉장한 거잖아요. 네. 샤이 트럼프가 강하긴 했는데 네버 트럼프, 안티 트럼프를 이기진 못했다 이런 평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선거는 뭐 바이든 후보의 정책과 뭐 트럼프 후보의 정책 이게 지금 충돌한 게 아니라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 이 선거. 그러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면 나가서 바이든을 찍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치러진 모양새가 더 강하거든요. 이게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워낙 재선에는 살짝 투표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냥 워낙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강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쏟아져 나와서 지금 투표를 할 정도로 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거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직설적이고 즉흥적이고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네. 정말 많이 했잖아요. 미국 국내적으로나 아니면 국제 정치적으로나. 이게 상식 밖으로 통치한 게 지지자들한테는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안티 트럼프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설문 응답자가 8월에 80%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6년 대선 때 선거에도 많이 나오지 않고 분열돼 있었던 진보와 중도 진영이 결집하는 요인이 여기서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바람이 분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미국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네. 이번 대선의 뭐 가장 어떤 결정적인 요인은 네. 경제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네.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코로나19에서 비롯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에 부실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걸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네, 무시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이게 지금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가 좋으면 대통령 많이 재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올해 초까지는 사상 최고의 주가지수, 최저 실업률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내놨었어요. 올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게 우세했었죠. 그런데 네. 코로나19가 대확산이 되고 미국이 세계 최대 그런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국가가 되면서 지금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 흑인이 그 목이 눌려서 네네. 경찰에 의해서 네, 플로이드 씨. 사망하고는 네. 예, 그런 일이 연이어 뭐 일어나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흑백 갈등, 또 네. 흑인 차별에 대해서 네. 분노한 흑인들이 투표장으로 대고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혹시 네. 투표율이나 이런 게 잠정집계가 됐나요? 그 바이든 당선인이 워낙 오바마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흑인들이 분노했던 흑인들이 그런 바이든 후보를 찍는 표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건데 4일에 발표된 대선 출구조사가 나왔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87%대 12%. 그 바이든 후보는 87%의 흑인이 지지했는데 네. 트럼프 후보는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클 정도로 흑인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대거 바이든 후보를 투표하러 나간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흑인들이 굉장히 사전 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반면에 백인층에서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 비율이 4년 전에 39%였는데 이번에 43%가 됐습니다. 4%포인트 상승했는데 지금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폭스뉴스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4%, 흑인은 11%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것과 비교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4%가 움직여도 이게 대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합주들 네. 우리가 흔히들 뭐 러스트벨트, 네. 선벨트 네네. 이런 이제 경합주들 6곳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다가 지금 막판에 다 다 뒤집어졌잖아요. 지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심이 달라진 배경, 그냥 우편 투표의 영향이다. 네. 그거 말고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지금 이곳을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세계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꼽는데 워낙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쇠락했으니까 내가 공장과 일자리를 다시 되돌려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표심이 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출구조사를 해봤더니 당시에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러스트벨트의 저학력 백인 남성들이 이번에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2016년에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 중에 71%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과의 차이가 48%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이 차이가 37%포인트, 그러니까 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탈을 대거 한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유독 10월에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뭐 네. 동부에서 갔다가 서부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러스트벨트 지역을 강타한 건 10월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경제가 그 즈음에 훨씬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에도 실패하고 경제에도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 러스트벨트에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들이 대거 이탈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에 실망을 하고 워낙 앞서갔었잖아요. 네, 이긴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투표를 안 하러 간 민주당 지지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투표를 하러 갔고요. 중도층 일부 공화당 유권자까지 바이든 후보를 투표하러 가야 된다라고 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뭐 대통령 취임하겠지만 네네. 바이든 시대는 트럼프 시대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다시 이른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혐오, 선동, 편가르기, 분열 이걸로 지금 이런 키워드들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이 표현이 되는데 국제적으로도 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비롯해서 WTO에서도 나간다고 그러고 세계 기구들을 마구 탈퇴를 했죠. 네. 그래서 모든 현안에서 지금 다자간 협력이 많이 수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금 집권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지금 나왔던 경제적 상실감, 정체성 갈등, 혐오 감정, 불신 이게 그냥 갑자기 사라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더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에서 지금 딱 대선이 끝나버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선언을 했으니까 지지자들은 또 거기에 분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한 조치들을 바이든 후보가 1월 20일에 집권을 하면서 바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탈퇴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곤 하지만 다시 들어가는데도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미국이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버리면 네. 다른 나라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이른바 트럼프식으로 막 밀어붙였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금방 되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런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계속 불복할 네. 뜻을 비치고 있는 것. 네. 뭔가 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뉴요커지가 대선 전에 이미 뭐 절대 경을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놨는데요. 지금 탄핵도 당했죠. 그리고 뭐 파산한 적도 있고 성범죄 기소가 많이 걸려 있고 지금 납세 의혹이 계속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그룹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 뭐 몇 년 동안은 납세 기록이 $750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불거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패하면 이 수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이어서 이걸 피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의 행운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면책 특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연방법원에 걸려있는 사건은 셀프 사면을 해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면을 워낙 많이 남용했거든요. 자기가 자기 사건 사면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주가 관할하는 기소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갈 수가 없답니다. 근데 지금 납세에 관한 문제를 뉴욕주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아내야 갈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업으로 복귀를 하려고 해도 이제 자금난을 겪을 수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데 그러면 우리는 대출해주기 싫어요. 이런 은행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 나가서 할 일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네. 한 2조 원 넘게 대출해줬다고 네네. 하는데 이제 관계 끊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네네. 있어서 뭐 파산할 거라는 얘기까지 좀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예측 나오는 거 이거 사실입니까? 지금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역대 3번째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운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지지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가디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더라도 트럼피즘은 여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내놨는데 지금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다 쓸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원 선거를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네, 맞아요. 결국 이것도 트럼피즘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4년간은 공화당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2번을 할 수 있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재선에 한번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2024년에 나와서 연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나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 네. 질 바이든 여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본업이 교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다.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이라도. 근데 퍼스트 레이디가 이렇게 별도의 직업을 갖고 백악관에 출퇴근하는 경우는 사상 최초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1세기형 퍼스트 레이디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통령 당선인 네. 카멀라 해리스. 네, 세컨 젠틀맨이 예. 되겠죠. 더글러스 에모프 변호사가 아직 본업을 유지할지 이분은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혹시 모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휴직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왔는데요. 앞으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네. 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유고 사태까지도 얘기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78세 고령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 당선인은 올해 56세로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뭐 굉장히 최초의 역사를 많이 쓴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미국 대선에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볼 작품은 그리스 신화의 데메테르와 페르세폰의 이야기입니다. 데메테르는 풍성한 수확을 관장하는 대지와 모성의 여신입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여신들처럼 애틋하거나 파격적인 러브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데메테르는 남성과의 로맨스 못지않게 절절한 딸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데메테르는 신화 속에서 최초의 유능한 싱글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던 딸 페르세포네. 그녀는 들판에서 친구들과 함께 꽃을